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척추 관절 질환에서 척추 질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일단은 척추는 뼈나 연골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뼈랑 연골이고, 흔히 말씀하시는 디스크라는 병은 병 이름이 아니라 원래 연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척추뼈고 연골이 디스크라는 이름인데, 보통 나이가 드시거나 문제가 생길 때 뼈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디스크 관련 문제라고 해서 디스크 하는 건데, 사실은 병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한 번은 아프실 가능성이 커요, 허리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퇴행성 병증이고요. 척추 질환은 크게 이제 외상성이나 퇴행성 나눠지는데, 대부분 오시는 병 자체가 쉽게 생각하시면 어머니들이나 그러니까 허리뼈가 나이에 비해서 빨리 늙으면 그게 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조는 먼저 목, 등, 허리라 하시면 되고, 중심축이 된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고 모양이 일단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게 없어서 보시면 목뼈는 일대 C커브가 있고, 앞으로 등 쪽은 이렇게 커브가 반대로 가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모양이 반대죠. 목이랑 등은 허리가 반대고, 허리는 등이랑 허리는 모양이 반대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모양이 있어야 스프링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충격을 흡수하거나 별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 구조가 변해요. 그러니까 목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빠진다든지 등이 굼뜬다든지.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는 목, 등 이 중간의 구조물이 변화가 생기면서 앞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굽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눌렀을 때 제일 이상적인 모양은 S자인데 그런 모양이 무너지시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로 중심이 되는 등이나 허리에 부하가 많이 생기시면서 병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보통 50대나 40대 정도의 척추의 모양이 변화가 생기면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 질환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인데, 디스크는 나이로 봤을 때는 보통 40, 50대 그 이하에서 병이 많이 생기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것은 협착증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만증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는 거리 1번, 2번. 1번은 디스크라는 병인데, 보통 1번, 2번이 같이 있지 따로 있진 않으세요. 대부분. 보통 협착증이 있다가 잘 지내고 계셨다가 많이 아프신 경우는 협착증 있는 분에 디스크가 생겨서 오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어머니 연세 때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협착증보다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차이는 디스크는 연골이거든요. 부드러운 연골.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그럴 때 잘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병이 생기는 건데, 협착증은 굳은 살 생각하시면 돼요. 굳은 살.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중장년층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그런 굳은 살이 신경을 좀 막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보통 협착증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흔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다 병은 아니에요. 여기 분들 MRI 찍으면 뭐 병증은 아주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혈관 막히는 것처럼 허리 내려가는 신경이 조금씩 좁아져요. 그럼 병원 가면 뭐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막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MRI를 찍어야 진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RI를 찍어서 병원을 갔는데 협착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협착증 정도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60, 70대에 협착증이 전혀 없는 허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데. 근데 그 정도에 따라 치료를 하는 거니까, 뭐 어디 병원 갔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진단이다 이런 거 신경 쓰실 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한의사분이나 의사분들 병원 가면 어르신 나이에 엑스레이 찍고 디스크예요, 협착증 얘기하는데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디스크랑 협착증은 MRI 찍어야 진단될 수 있어요. 안 보이거든요.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여요. 그거 갖고 협착증 디스크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증상을 봤을 때 있는데 말하기 좀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협착증이나 디스크 얘기하는데 그 병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통증만 좀 가라앉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이 그러니까 진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받고 가끔 병원에 무서워서 오신 분들이 있어, 어르신들 중에. 근데 그 말 대부분 믿으실 필요 없어요.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그 말 믿으실 필요 없고요. 측만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변하다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특발성 측만증, 유전이나 이유 없이 틀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춘기 중간에 그 측만증이 심해져요, 갑자기. 그러면 잘 걸었던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몸이 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측만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애들. 그래서 손자분들 이런 데 보면 가끔 어깨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지나가시다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굽혔을 때 약간 짝짝이로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애들 측만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손자분들 같은 거 보다가 좀 이상하시면 가서 엑스레이 정도 찍어서 측만증 얘기 좀 들어봐라 하실 수 있어요.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뭐 엑스레이 정도 건강검진해서 측만증 진단하는 경우 있거든요. 초기에 봐서 각도만 심하진 않으면 간단하게 보조기 차는 경우도 있는데 방치할 경우는 좋지는 않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있어요. 어머니 나이도 오시는 것들인데 그거 뭐냐면 중장년층에 습관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몸이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를 심하게 구부려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이러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면에 척추 자체가 심하게 변이가 오시는 경우 있는데 그 이 척추 측만증 있으신 환자분 중에 수술하는 경우는 1%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휘지 않으면 손을 대서 별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 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셔서 나이가 드시면 이 바깥쪽이 얇아지니까 잘 터져요. 터져서 빠져나왔을 때 신경 누르면 허리보다는 주로 이제 아래쪽, 엉치, 다리 쪽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약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잠도 못 자겠고 걸을 때 자꾸 걸리적거리고 아프실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시는 경우 이제 보통 오셔서 허리 부위에 검사를 하자고 하면 본인들은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픈데 왜 검사하자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디스크 환자 중에 80% 정도는 허리 아파 수술하지 않아요. 디스크 환자 중에 허리 아파 수술한 경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디스크 약간 찢어서 허리가 아프면 주사나 약물 같은 뭐 다른 치료를 하자 그러지 수술 얘기는 안 해요. 허리만 아프신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다리 통증이나 이런 신경 눌려서 오는 통증 때문에 수술하거나 치료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디스크 환자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통증이 허리보다 자꾸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면 그때는 MRI를 찍어보나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뒀을 경우에는 마비도 와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고 특히 목 같은 경우 디스크 터지면 전신마비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스크 질환 특히 목 아프고 허리가 좀 아팠다가 그 통증이 좀 가라앉는데 갑자기 손발이 저려요. 그러면 검사로 오셔야 돼. 그리고 나이가 70대 이상이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팔다리가 같이 저린다. 그때는 뇌도 봐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중간에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팔다리 저리거나 그러면 보통은 7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5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 중에 당뇨 있고 뭐 심장질환 있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나치면 안 돼요. 와서 검사 받으시는 게 맞아요. 머리든 척추든 다른 병이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디스크는 말씀 그대로 그냥 많이 써서 생기거나 잘못 써서 생기시는 거라서 자세가 안 좋거나 이렇게 자꾸 굽혔다 폈다 하는 거. 가끔 이제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힘든 일 안 하고 가사일만 한다 그러는데 가사일이 반복되는 일이 많아요. 굽혔다 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이 많다고. 남자들은 가서 힘 한 번 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분들 계속 이렇게 움직거리잖아. 그다음에 힘을 쓸 줄을 모르니까 잘못 쓴다고. 남자분들은 일하시는 분들, 요령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좀 보존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디스크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이 주로 이쪽으로 오죠. 엉치나 다리 쪽, 그다음에 손발저림. 이거 손발저림은 중풍이랑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시면 오셔야 돼. 그리고 자가진단이 있는데 일단은 허리든 다리든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병원에 오시는 게 맞아요. 모든 병이. 길게는 3주까지 가는 거는 병원에 오셔야 돼. 모든 병이 대부분 그래요. 속쓰림도 3주 되면 병원에 오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이유 없이 3주 이상 가면 오셔야 된다고. 단순히 놀라거나 뭐냐면 심하지 않은 병은 2주 안에 해결이 돼요. 우리 몸이. 근데 3주 이상 가면 병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사실은 환자분마다 다르거든요. 달라서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지만 일단은 뭐 허리 굽히거나 아프거나 떠나서 엉덩이나 다리 쪽의 통증, 방사통이라는 건 이게 쭉 내려가는 통증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오셔야 되고 두통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이게 보통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머리도 같이 검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랑 풍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말했 경증은 뭐냐면 약간 허리가 아픈 거. 더도 좋아질 병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약 먹거나 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쉬거나. 가끔 좀 아픈데 침 맞으러 가시는 분도 있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뭐냐면 환자분한테 이제 계속 아파서 주사를 놓으면 침을 맞았을 때 그 부에 덧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년이나 이런 거 먼저 해보셔. 제가 한 방을 뭐라 그런 건 아닌데 가자마자 침 맞으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가서 찜질하고 약 먹고 한 2, 3일 지켜봐서 침을 맞는 건 괜찮은데 가자마자 침 맞고 오시는 분 있어. 부항 뜨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침이나 부항은 피부에 상처를 일으켜요. 근데 나이 드시면 아시다시피 상처가 안 났잖아. 가끔 속상한 게 뭐냐면 한방 치료해서 여기다가 흔히 말하면 나쁜 말로 조사 버린다 그러잖아요. 저번 날에 환자분은 어르신 보니까 여기다 주사를 한 50방 났나? 침 맞으면 이게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염증 생기고. 근데 그분은 항생제 맞았어요. 항생제. 그러니까 그냥 도돌될 것 같다가 염증 생기니까 약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상처를 내거나 하는 거는 어머니 나이 때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맞죠? 2, 3일 정도 아프셨을 때 약간 놀란 통증이면 약 먹고 찜질하고 상처 안 내는 치료 하다가 그 뒤에 아프시면 다른 치료 받으시라고. 근데 물론 뭐 2, 3주 지나면 병원에 오셔야 되겠지만 며칠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물리치료 있는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온찜질해요? 냉찜질해요? 여쭤보는데 달라요. 온찜질은 아프신지 한 2, 3일 지나면 온찜질하고 급성기 통증이라고 그래서 약간 삐끗했는데 많이 아픈 것 같으면 그때 하루 정도는 냉찜질하는 게 맞아요. 근데 냉찜질 2, 3일 하면 안 좋고 가끔 근데 또 온찜질 하라고 그랬더니 뜨뜻한 거 하다고 밖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실 때마다 뜨거운 거 주무시는 경우는 그건 안 좋아요. 화상도 입을 수 있는데 열찜질을 많이 하면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염증이 더 빨리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장판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 안 좋으실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운동요법은 어르신 나이에 제일 안전한 건 걷는 거죠. 걷는 거. 스트레칭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시면 굽히는 것보다 피는 게 안전해요. 어머니 나이 땐 어떤 나이 때 굽히는 거는 안 좋아요. 안전한 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때도 피는 걸 하시는데 굽히는 거 하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어머니 나이 때는 굽히는 게 그렇게 안 좋아. 중증일 때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하는 것들 주사 치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수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친수적 치료라고 해서 보통 상처를 내고 하는 치료거든. 뭐 신경 차단술, 뭐 뼈 주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염증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디스크 초기에 주로 염증 반응이 있으면 염증 가라앉히는 게 있고 수술하는 경우는 덩어리가 빠져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시 같은 게 생겼는데 가시가 지나가다 상처를 냈어요. 근데 그 염증 가라앉히면 없어지잖아. 근데 가시가 박혔어. 가시를 빼야 되잖아. 그 차이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연골을 파야 돼서 신경을 찌르냐 아니면 누르냐 그 차이에 따라 치료가 다르거든요. 뭐 수술 방법까지는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어머니 낳을 때 협착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굳은 살이라고 했잖아. 중증 이상 지나가면 디스크랑 달리 약물 치료를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은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열이 있으면 한 3, 4명 정도 돼요. 반이 안 되는데 협착증은 반대예요. 수술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굳은살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중증 이상 안 되면 손은 잘 안 되지. 증상이 별로 없으시니까. 근데 이제 협착증에 디스크까지 겹치게 되면 통증도 심한데 그런 경우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처럼 수술이 막 크진 않거든. 옛날에는 이제 맨눈으로 수술했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상처도 크고 뼈도 많이 드러냈는데 요새는 뭐 현미경이나 내시경 같은 거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상처를 안 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제거할 수 있어서. 일단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을 때 이 관절염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류마티스나 다른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척추질환은 어머니 나이보다 좀 나이를 빨리 먹는 병이라고. 근데 이게 다 나이 먹으면 모르겠는데 한 군데 좀 빨리 나이 먹으면 거기가 좀 닳아서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몸에 염증 질환이라고 해서 류마티스나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이 나이를 좀 더 빨리 먹어요. 그래서 그게 협착증 하나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많이 써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외상성 협착증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가끔 디스크린 협착증을 의사들이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증상이 비슷해요. 증상이 비슷해. 그래서 다리 아프고 팔다리 저리고 해서 디스크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협착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조금씩 진행되니까 목이나 흉추, 등 쪽에 신경이 협착증이 생기시면 환자분이 못 걸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풍인줄 안다고 목 협착증 같은 경우. 그래서 잘 계셨던 분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못 걸으니까 뇌신경 내과 가서 MRI 찍었는데 머리는 괜찮다고 그래. 잘 못 걸어. 그러면 그게 목이나 등 쪽에 협착증이 진행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오긴 했는데 허리 통증이 협착증에 있는 경우 좀 드물고요.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걷기가 힘들어요. 걷기가. 잘 걸었던 분이 걷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걷기가 힘들어서 오신다고 대부분. 걸을 때 뭐가 불편하고 아프고 옛날 같지 않아서. 근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걷기 힘들면 병원에 무조건 오셔야지. 왜냐면 질환들이 많거든. 간별할 진단들이. 그러니까 잘 이동이 안 되는 게 협착증이에요. 이동이 안 되는 게. 치료는 되게 초기. 그러니까 협착증은 협착증인데 MRI 사진도 별로 안 심하고 협착증이 있던 부분에 약간 염증이 생긴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시기만 잘 지나가면 돼. 그 약 먹고 주사 맞는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안 지나가는 경우 있어. 그런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고.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 자체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고정된 자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면 안 좋아요. 병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가끔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0대 이상의 스트레칭은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중증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걷기 힘들어지고 걷는 거리 짧아지고 잘 못 걷겠고 속도 느려지고 어르신 나이에 걷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못 걷잖아요. 그러면 일단 치매도 좀 빨리 오고 운동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빨리 빠져. 그다음에 다른 병이 잘 생겨요. 골다공증이라는 병도 안 걸으면 생기고 당뇨 결합 생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 자체가 방치했을 경우에 운동 장애를 일으켜요. 환자한테. 그러면 다른 병이 생겨요. 다른 병이. 그러니까 이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 만약 초기에 잘 잡으면 모르겠는데 증상이 계속되면 일단 치료하고 보는 게 맞아요. 측만증 이건 대충 듣기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기우는 거 측만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근데 보통 병적으로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생기는 원인이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다쳤어. 다쳤는데 많이 아픈 것 같진 않아. 근데 시간이 갈수록 움직이기 힘들어. 그런 경우 골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예요. 뭐 골절이면 어떻게 걸어 다니냐. 근데 문제는 이 골절이라는 게 이렇게 충격이 센 게 아니라서 약하게도 뼈가 깨지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뼈가 조금 주저앉아 오세요. 근데 주저앉아 오면 피질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 약간 삐끗한 것 같아. 그다음에 골다공증까지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다쳤는데 돌아눕기 힘들어.
그때 병원 무조건 오세요. 이게 골다공 출수 압박골절은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힘든데 문제는 그게 후유증이 이런 측만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허리를 굳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펴지질 않거든. 그러니까 측만증보다는 원인이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 골다공증 하는데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뼈가 저절로 부서지는 분들이 있거든. 척추 같은 경우에. 몸이 앞으로 굽거나 틀어져요. 뼈가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옛날에 그랬던 얘기 하잖아요. 뭐 나이가 들수록 키가 줄어든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뼈가 가라앉는다는 얘기니까. 되게 심하신 분들은 소화 안 되고 하시는 분 있는데 측만증 증상은 사실은 되게 심하신 경우는 별로 없고요. 봤을 때 이건 사실 보셨을 때 이거는 자제분들한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위치가 다른다든지 어깨 높이가 다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손자분들 보시다가 이상하면 알려주시면 되고 어르신 나이에 측만증은 약간씩 있어요. 근데 병적으로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사진 찍든 뭐 하시는 보셨다가 자제분들, 손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좀 봐주셔. 그러면 엑스레이 정도 찍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마스터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성장. 그러니까 이건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성장판 곡선을 보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직 더 커야 되는데 측만증이 15도, 20대야. 그럼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측만증은 애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다음에 아까 진통제 말씀드렸는데 아프실 때 약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끔 아프지도 않은데 약 타러 오신 분도 있거든. 진통제나 소염제는 급성기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지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을 타서 가시는 건 맞는데 그냥 필요 없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가끔 뭐 해열제, 소염제 거의 비슷한데 해열 진통제가 있고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게 해열 진통제거든. 약간 진통 효과 있긴 한데 약국에서 약 타다 드시더라도 여기저기 아플 때 타이레놀은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달라요. 해열, 소염, 진통 다르거든요. 진통과 소염은 거의 비슷해요. 보통 염증 때문에 아프신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약 타다 드실 때 가끔 뭐 약국에 갔는데 진통제다라고 했을 때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주면은 그건 안 맞는 거지. 속만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 생기시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소염제의 부작용은 위장장애예요. 간 수치나 신장 기능 이상. 어르신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염제 오래 드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한두 달 정도 만성 복용했을 경우에는 위장장애도 문제인데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막 함부로 오래 드시면 안 된다고. 상관없고. 일단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위아래 빼더라도 커피, 담배, 술 먹을 때 약 드시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약 받아가시면서 술은 조금 먹어도 돼요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럴 거면 약을 왜 받아가셔?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술은 절대 안 돼요. 술이랑 약을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간이 진짜 많이 망가져요. 근데 나이 들어서 간도 회복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술이랑 약은 절대 안 드세요. 담배는 제가 뭐라 안 그래요. 약 먹을 때. 근데 술은 절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잘못 앉는 거나 자세 안 좋은 거는 당연히 허리 안 좋겠죠. 그다음에 바닥에 앉지 마시고 무릎 꿇고 앉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걸 그러니까 바닥에 뭐 닦는 거 하실 때 허리 굽혀서 일하지 마세요. 제발 어르신들. 제발 그거는 이제 허리 다 망가져요. 쭈그러서 일하지 마시고. 이거 오래 계신 거 안 좋거든요. 보통 두세 시간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시는 거랑 계속 앉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하고 등받이는 좀 기대고 앉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등받이 없이 꼿꼿이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허리 더 안 좋아요. 그냥 기대세요. 기대고 앉는 건 뭐라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복부에 힘을 주고 이건 그럴 수는 없고 힘드니까 이거 어머님한테 안 맞는 거고 기대서 앉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규칙적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나이 때는 자주 걷고 자주 움직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운동하실 건 없고 그다음에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뭐 웨이트 하는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보통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근력 키운다고 헬스장 가서 뭐 웨이트 하시는 분들 그러다 다치면 큰일 나요.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욕심 못 버리시는 분들 있더라고. 옛날만 생각하시고 남자분들 문제는 뭐냐면
본인 머리에서 생각하는 나이랑 몸 나이랑 다른다는 거. 본인 머리는 30대야. 근데 30대가 60대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 물건을 드셔서 웨이트를 하실 생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고에서 오신 분 꽤 많거든요. 요새 뭐 스쿼트다 뭐다 뭐 웨이트 오셔서 하시는 분 많아서 최근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법도 자기 나이에 맞는 게 낫는데 물에서 운동은 좀 도움이 안 돼요. 그다음에 코브라 자세는 안 맞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엉덩이 들어올리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자세를 했을 때 등이 좀 펴져야 되고. 네, 오늘 건강검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